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또 강화됐죠. 그래서 또 방역도 잘 챙기고 건강 잘 챙기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42페이지 여러분 문제집 42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우리 취득세입니다. 오늘 42페이지 보시면 우리 취득세 오늘 보는데 여러분 지방세에서 우리 취득세는 시험 문제는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는데 작년에만 한 문제 반 나왔어요. 작년에만. 근데 한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어떤 것들을 공부했느냐. 자, 그리고 공부하냐 그러면 그동안요 취득세요. 우리 취득의 구분,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요. 어떤 게 취득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종합 문제 속에서 되게 취득의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취득세 대상도 묶어서 이렇게 또 독립한 문제보다는 묶어서 이렇게 나오거나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거나 최근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여러분 제가 올해 또 역시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는 거 대비하시면 되는데 이 납세무자는 독립한 문제로 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니면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또 묶어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또 취득세 취득시기 어느 때를 취득시기를 볼 것이냐. 28회 시험 때 나오고요. 독립한 문제로 30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28회 나왔고 30회 나왔고 올해 몇 회예요? 32회네요. 그래서 역시 또 취득시기도 잘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고요.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취득세 세율은 거의 시험에 매년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 29회 시험과 29회 시험과 31회 시험만 안 나왔어요. 자,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이요. 작년에 과세표준은 종합문제 속에서 주문한 줄 나오긴 했고요. 어떻든 간에 과세표준과 세율은 또 역시 중요하다. 올해는. 자, 말씀을 드리고 원래 또 중요해졌고요. 또 취득세 부가징수. 자, 취득세 부가징수는 역시 또 종합문제 속에서 또 단골로 나오고 또 독립한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나요? 이것도 역시 또 시험에서는 최근에 또 독립한 문제로도 나왔고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취득세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고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역시 로켓가 또 출발을 준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자, 셋, 둘, 하나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문제집 42페이지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요 1번 문제는 편하게 한번 보시는 거죠. 취득세 우리 특징에 관한 거 한번 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자, 어떤 거냐? 취득세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시행되고 있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신고납부요. 자, 시행되고 있죠. O. 중과산세.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과장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수익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물납이요?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허용되지 않고 면세점이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자, 이거 면세점 정되고요.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3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런 것들은 또 이거야말로 편하게 한번 보세요. 응능과세라든지 이런 말들은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공부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시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는 보시는데 요 4번 문제만 지문만 한번 볼게요.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세목별 세율 구조요. 세목별 세율 구조. 비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목별 세율 구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례세율이죠. 얘들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고 비례세율만. 재산세는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종부세도 개정이 돼서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역시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그래서 우리가 세목별 세율 구조 어떻게 했다? 비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는 거지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지는 뭐 부동산, 같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죠.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2번 문제는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 우리 3번 문제는 고개를 한번 드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예전에는 그 단계가 올라가면 막 그 비대면 수업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만 그 혼자 카메라만 보고 촬영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우리가 강의는 진행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자, 하여튼 뭐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 시기이고요. 43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이 3번 문제는 기출 지문이죠. 예,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기출이 됐었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보유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여러분요, 우리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취득용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용으로 나누죠. 자, 그럴 때 간주 취득용에서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게 되면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했다, 그럼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자 과세가 되고요. 임시응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그랬는데, 우리 임시건축물 나중에 또 한번 비교해 드리겠지만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1년을 초과하면 과세인데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뭐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 과세되지 않고요.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요. 사실주의과세.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았어도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았어도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초가의 토지를 취득했다. 이게 뭐냐면 원시 취득입니다.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공유수면 매립 간초의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취득세는 원시 취득,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본 이렇게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취득세 취득용을 보면 우리 취득세는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뭐냐면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합니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한다. 그래서 누가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뜻한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상 취득 말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에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한다 그러면 믿고 맡긴 거죠. 대내적으로 여전히 위탁자 거고,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믿고 맡은 것뿐이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고,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로 갔던 거 위탁자로 이전할 때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또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이전했을 때 신수탁자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결론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하지 형식적 취득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들, 소유권 이해 권리.
어떤 것들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 양도소득세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되는데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소유권 이해 권리냐 그러면 부동산 임차권 같은 거, 예?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 우리가 상가 임차 얻을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또 지역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 등등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이런 것들 자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취득세 취득령을 보면 취득세 취득령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취득령을 보면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안 했는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사실상 취득령은 전소유자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 또 승계 취득 이렇게 나눠지는데 승계 취득은 또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그랬을 때 상속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자,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이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 우리가 원래는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다 원시 취득 과세가 되죠. 근데 원시 취득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단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하거나 선박을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거나 이런 경우에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요? 어떻게 외웠어요?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을 과세하지 않고 자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그대로 자동차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죠.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승기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또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취득세를 또 내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이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차기항선. 자 이렇게 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의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또 그다음에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런 가액의 증가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그다음에 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의 경우 네 가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취득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계속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요 4번 문제요. 취득세 규정에 의한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아까 제가 취득세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요 대손 등으로 건축물 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취득으로부터 증감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간주하는 거지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증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증가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간주 취득의 경우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간주 취득의 유형 네 가지 중에서요. 다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지목 변경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자,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자 어떤 일이 있을 때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개수 등으로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그런 거지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지 감소는 아니죠? 자 그래서 아니고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한 만큼 비율만큼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주 취득의 경우 자, 같은 이런 경우에 전부 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지 증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소는 아닙니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요. 우리가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거든요. 자 일정한 경우에 자 그래서 비과세에서 나중에 또 보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감소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 짧다서 우리 어떻게 해요?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은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차기항선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되겠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맞죠? 어떻게 간에 2번이 틀렸고요. 자 2번이 정답이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냐? 그럼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축에 의한 토지 수송 등과 그 밖에 이화유산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이요. 수용재개로 취득한 경우 등 대상에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외. 그러니까 원래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해야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수용권자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용권자가 이렇게 이전받는 이런 형식은 여기 원시 취득에서는 제외하는 거고요. 자, 근데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왜 구별하냐고요? 취득세 세율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하여튼 원시, 승계,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한마디로 결론 취득세 취득이란 뭐라고요? 유상무상,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맞고요. 5번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누가 납승자가 되느냐? 상속인 각자예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3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번 문제요. 하여튼 다시 한번 이거죠. 건축물 개수로 증축이나 개수 등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5번 문제 같은 것도 간단하지만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또 그런 거죠.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자, 증여에 의한 토지 무상 취득.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을 불문하죠. 그래서 무상 취득도 당연히 과세됩니다. 토지 대상이고 상속에 의한 무허가원 축물 취득. 자, 상속으로 취득했던 증여받아 취득했던 과세가 되고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되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건축물도 대상이 됩니다. 사실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과점주인자가 주식을 유상취득함으로써 지분이 증가한 경우요.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주식을 취득했지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 간주해서 취득세가 됩니다. 비상장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 여러분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과점주 주식 취득에서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4번이 여러분 과세지 않는데 비상장법인에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죠.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자,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근데 제가 늘 여러분한테 제가 이번 주는 이미 금요일이니까 늦었구나. 다음 주에
자, 비상장법인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식 사실 분 그랬더니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 설립 시부터 독과점 목적하고 수익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 설립 시 주식취득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자, 과세되지 않고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간주하죠? 간주 취득이고. 자, 이렇게 해서 4번 정답입니다. 6번 문제는 우리 취득세 대상, 우리가 취득세 대상은 제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또 소개도 해드렸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답 고를 때는 취득세 대상이요. 자,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같은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이런 소유권 이해 관련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아파트 항청권, 분양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취득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 대상을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는데, 자, 갑이라는 7080 세대 이 사람 원래 어린 시절에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였고, 자, 어린 시절에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중견기업에서 삶의 회의를 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우리가 3인칭 전적 관점을 쭉 따라봤더니 서울에서 뭐 팔고 갔어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을 가든 포항공항을 가든 공항 갔다가 여기서 차량을 타고 영일만 도착했죠. 바다 보고 맨날 소일하고 그리운 바다 송산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도 제가 소개해드렸고, 자, 이 사람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소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일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그래서 선박 취득해서 그 다음에 어권 다른 사람부터 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힘들고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거 없을까? 양식업권 취득해서 또 양식업도 했었죠. 이것도 안 되겠다 힘들었어. 그래서 제2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 갔죠.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서 카지노에서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하면서 아이템을 떠올려 봅니다. 여기 삽구한 태백의 산들을 바라다 보니까 아이템이 떠올랐죠. 여기 온 사람들 골프도 좀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그래서 읊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광화권 취득해서 자, 임목법에 의한 임목, 수목에 있다는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치의 장비예요. 그렇지.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대상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여기 강원랜드 갔죠.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무와 요트용권 분양 리조트사 건설하기 폐경사 드렸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이렇게 기억하시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권리 중에서는 이렇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같은 것도 대상이고 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이고 임목이나 기계장비 같은 것도 대상이고 선박은 물 위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 되고요.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승용차에 하나지 않고 원동기 장치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실어 나르는 거면 기차, 케이블카, 오토바이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항공기,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헬리콥터 다 대상이 된다 그랬죠. 자, 토지요. 토지,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가 대상이고 건축물 범위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 범위를. 그래서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대상인데 이 시설물의 레저 시설, 급수 배수, 도관 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등등 기본세에 보면 몇 페이지 걸쳐서 나와 몇 페이지까지는 아니지만 쫙 나와 있죠 시설물들이. 근데 이런 거 자 중에서 뭐 하나 기억하시라고 그랬냐면 여기 시설물 중에서는 골프 연습장이요.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이요.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을 말하는데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있잖아요.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물에는 아까 건축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는 대상이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스토리에 지금 다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과세상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요. 26회 때 문제인데 이렇게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 이래가지고 취득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또 물어보는 종합 문제 이런 형태로도 또 잘 나왔고요. 자, 먼저 7번 문제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납세 의무자부터는 이제 특히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5억건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5억건 제외합니까, 여러분? 네? 아닙니다. 자, 5억건, 광업건, 양식업건 다 대상이 됩니다. 2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이 말은 누가 납세의무자 된다는 얘기야?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원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런 것들 우리가 주체 구조부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여기에 가설되어지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요, 부대 시설이요. 건축물의 조작 설비, 건축물 주체 구조 하나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여기 건축물에 가설이 됐을 때 이제 효용 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될 때 이런 부대 시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주체 구조부라고 지금 하는 거죠. 대개는 이런 것들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원래는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이거 가설한 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자, 주체 구조 취득자 2위자가 가설했을 때 누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추징의 문제 때문에 주체 구조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 어떤 임차인이 6층 학원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그냥 걸어다니니까 안 되겠다 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가설했다. 그러면 임차인이 가설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장사한 데서 딴 데로 가버리면 그러면은 취득세 만약에 안 냈어요. 그 추징의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 일일이 가설한 자 찾아야 되고 이거 엘리베이터 가설했다가 뛰어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체 구조와 일체가 대해 효용 가치를 이루는데 그럴 때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니. 자, 그래서 이런 때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 아무래도 그 추징에 곤란한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건 여기 붙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체 구조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다 그래서 주체 구조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지. 가설한 자 X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주체 구조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또 나왔네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법인 설립 시는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처음에 법인 설립 시는 혼자 북주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 목적하고 세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요.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설립 시는, 법인 설립 시는. 그 다음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또 나왔네요.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간주 취득. 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데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면서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이따 부담부 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2번이 정답입니다. 45페이지 8번 문제를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납세 의무자 이제 잘 보셔야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는데요.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 우리 실질과 선식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각각 취득자를 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틀리죠?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실질과 선칙상. 그 다음에 이거는 금방 우리가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조합원용 부동산. 자, 준공 때는 조합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갑이라는 조합원이 1101동 1101호 배정받았어요. 그럼 1101호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요? 조합원이 내야지. 자,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을 보는 거지 주택조합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공부했었습니다. 뭘 공부했냐면 여기 볼까요? 네. 뭘 공부했냐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자, 이런 거야.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자,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까? 네?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조합원이. 그 다음에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3번이 여러분 정답이죠? 틀렸네요. 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상속으로 우리가 취득한 자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유언으로 중요한 거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을 주지 말고 오남이나 칠남매,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런 거. 자, 손가락이 갑자기 날 찔러 보냈네. 자, 유증이요 이런 거. 하여튼 유증도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속에 포함시킵니다. 하여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냐? 상속인 각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기 만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 지분을 취득할 때는 그 지분에 해당한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X입니다. 아니고 상속인 각자입니다. 포인트고. 그 다음에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 상속인들은 공동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거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주택 상속받으면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요. 비상장법인 설립 후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으며 상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법인 설립 후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 그러면 과점주주는 취득세 해당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자,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주식세부가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장 A라는 어떤 비상장 법인이 있는데 비상장 법인의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갑주주가 주식 30%, 을주주가 40%, 병주주가 30%. 과점주 없죠 지금? 네, 근데 과점주로 그러면 지분율이 전체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줄 말하고요. 그러면 갑과 을 근데 얘네들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 그럼 얘네들의 주식은 합쳐서 판단합니다.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70%. 과점주가 되죠? 네, 50% 초과 보유했으니까 과점주주가 됩니다. 이럴 때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보세요. 어떤 비상장 법인 자, 설립 시에 만약에 40% 주식을 취득했다가 갑이라는 주주가 그랬다가 만약에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다. 법인 설립일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증자 등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해서 그러면 법인 설립 시는 과세되지 않죠? 근데 설립 시는 과세되지 않는데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60% 과세하고 그 다음에 10%를 만약에 더 추가 취득해서 70%가 된다.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해요? 증가분만 과세하고 증가분만.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하고요. 글씨가 안 보이려면 60%. 자,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 문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서 보시니까 9번 문제도 25회 때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5회 때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축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원칙적으로 뭐래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대가 인정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 속간에. 근데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 증여로 취득하는 게 보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를 제가 쭉 말로 풀 테니까요. 적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은 요약집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되죠. 자,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했으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되는 경우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관계 입증이 되고요.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면 등기가 되니까 공시가 되죠. 다 드러나니까 대가 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대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요.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아니면 자, 장모님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장녀는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신의 부모님 부동산 자기 아버지 부동산을 샀다거나 이렇게 상속 증여받은 재산 가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는 대가 입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열관 이런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공매 경매 대가 입증이 되죠. 공매적 시장에서 거래했으니까.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대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어요. 대가 지급한 것이. 그럼 이때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간에도. 권리적인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대가 입증이 됩니다.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건 뭐다? 이것은 증여로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무상취득. 자,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 자, 빠르게 한번 부담부 증여 소개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쪽에 한번 부담부 증여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부담부 증여는 보세요. 부담부 증여는 이런 거였죠. 양도소득세에서도 설명하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똑같은 예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부동산을, 자,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증여자 갑이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그랬을 때 시가 5억 상당 토지인데 여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어요. 자, 또는 5억짜리 주택인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똑같다 그랬죠?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자, 그럴 때 갑이 을한테 야, 을 왜?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아이고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이 진짜 고마워. 알았어, 내가 갚을게. 그러죠? 그래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야 될 세무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이전,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이전이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공짜로 줬는데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죠.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 증여자한테 양도세, 채무인수액 상당액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토지가 이전됐으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이 3억 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 의미는요. 이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증여자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이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죠?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요.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취득세는 여러분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취득세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채무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 을은 유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유상취득한 것으로. 자,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는 건데 수증자가 갑한테 무슨 대가를 줬냐고요?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3억 원만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근데 요거는 단 만약에 얘네들이 배우자,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 아닐 때 얘기지, 만약에 얘네들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이다, 그럼 얘기가 틀려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채무인수액 상당액도요. 3억 원도.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대가 입증이 되면 이때는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이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도 이런 얘기들. 하여튼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든 일단 뭐든 일단 잠깐만요. 원칙적으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보다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면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고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고. 근데 여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저 사례 같으면 5억에서 3억 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그러니까 요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자, 수증자는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공짜로 받았죠? 그러니까 뭐로? 무상취득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지문에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자,
공짜로 취득했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자,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은 공짜로. 그래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다만 세율이 채무인수익 상당의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무상취득으로 보고요. 증여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율이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래가지고 5번이요. 5번이 자 증여죄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로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분 공짜로 받았죠?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10번 문제 자 별표시합니다. 10번 문제는 별표시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니까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아까도 나왔었죠? 네, 실질과 현직상 맞습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다만 차, 기, 항, 선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렇죠? 자기 양수는 승계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승계취득하는 경우만 과세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아까도 나왔었죠. 주체 구조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소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산한 경우에도 누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요. 가산한 자 X고요. 아까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3번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 유증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 자 지분을 취득할 때는 그 지분에 해당한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까 유증도 포함이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인 각자요. 증여죄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얘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은 무상취득으로 보고 이거 5번이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새로운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했을 때는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걸 봅니다. 여러분 아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비과세요. 자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했을 때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했을 때 자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을 때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취득은 과세해야 하네요.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 돌받은 것뿐이잖아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어떤 얘기냐면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을 때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가 됩니다. 위탁자의 지위 이전일 때 물론 실질적인 권리 변동이 있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위탁자의 지위 이전인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말이 안 되죠? 예,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11번 문제부터요. 잠깐 쉬었다가 과점주주의 주취득 좀 보고 그 다음에 취득 시기, 과세 표준 이런 것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